Engineer Riding Channel. That's alright. 자동차 회사에서는 상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고급 차량을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의 옵티마의 상위 버전 리갈이 있었고, 르노 삼성에서는 2세대 SM5를 늘려 만든 SM7이 있었습니다. 이 대우에서는 프린스와 브로엄, 현대에서는 소나타와 마르샤, 그랜저 HG와 아슬란의 관계가 이처럼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현대의 다이너스티인데요. 다이너스티도 미쓰비시의 데보네어 모델을 기반으로 했던 뉴 그랜저의 상위 파생 모델입니다. 배기량은 V6 2.5, 3.0, 3.5 모델로 출시했으며 3.5 버전을 베이스로 뒷좌석의 길이를 15cm 늘린 롱휠 베이스 리무진 모델도 있었습니다. 롱휠 베이스 리무진의 경우 후석엔 에어백이 있었고, 당시 B필러를 늘려 만든 스트레이트 리무진 체어맨과는 달리 2열 도어를 늘려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롱휠 베이스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생 모델이었던 리갈, 마르샤, 아슬란의 인기가 저조했던 반면 다이너스티의 인기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각진 디자인에 당시 에쿠스가 출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상위 모델 역할을 했고, 특히 리무진 모델은 엠블럼이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화 전략에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이 다이너스티의 고급화 전략은 승차감에서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ECS, 이른바 전자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며 물쇼바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자랑했습니다. 이 다이너스티를 선택하는 연령층이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부드러운 주행을 더 선호했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너스티의 에어쇼버는 LPG를 제외한 전 배기량에 장착을 할 수 있었지만 에어 서스펜션과 컴프레셔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중고로 다이너스티를 선택할 때에는 에어쇼버의 상태가 중요한 판단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다이너스티는 당시 모범 택시로도 활약할 정도로 고급차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었고, 1998년 현대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북했을 때 다이너스티를 김정일에게 선물한 차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형 차량의 컬러는 검정색이 메인이었고 무채색이 일반적이었지만 다이너스티는 흰색, 은색, 금색, 녹색, 청색, 장미색 등 고급 이미지의 오너 드리븐 형태로 개인의 개성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이너스티는 별도의 후속 출시 없이 몇 번의 페이스리프트만 거친 채 단종되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랜저 HG를 기반으로 한 아슬란이 다이너스티의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당시 다이너스티 후속으로 개발 중이었던 코드명 GH를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게 되면서 기아의 오피러스로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오피러스와 다이너스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클래식한 대형 그릴과 두 개로 분할된 듀얼 헤드램프, 장미색과 같은 유채색의 컬러, 그리고 쇼퍼 드리븐과 오너 드리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차량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급 준대형 시장은 꽤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에쿠스나 체어맨과 같은 차량은 기관장이나 기업 오너의 이미지와 잘 어울렸기 때문에 오너가 직접 운전을 하기에는 좀 어색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너스티나 오피러스, 더 나아가 요즘의 제네시스 G80은 일반인이 몰 수 있는 세단의 끝판왕으로 누구나 한 번쯤 꼭 꿈꿔볼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유독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규어 S타입과 같은 클래식한 영국 차량을 좋아하는데요. 이 다이너스티나 오피러스를 보면 이 영국의 감성을 잘 담은 클래식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다이너스티의 중고 가격이요, 요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품도 뉴그랜저와 호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클래식카로 소장하기에도 괜찮은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상식, 그리고 신차 리뷰도 온라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